네, 전희경 총장의 방송 감시 순서가 되었습니다. 방송, 신문, 재판, 또 입법부에 대한 감시 체제 중에 하나. 전희경 총장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시작한 지 10년째가 된 EBS 지식 채널 2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식 채널 2는 아마 익숙하신 우리 정규제 뉴스 시청자들도 많으실 텐데요. 예. 5분짜리의 짧은 다큐멘터리입니다. 그 프로의 제목이 지식 채널 2입니다. 이는 영어로 이. 네, 예. 소문자 2를 쓰고요. 여기서 설명하기로는 에듀케이션에도 2, 사이언스에도 2, 피플에도 2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코너를 통해서 다루는 모든 분야들을 뭐 2라고 통칭하는 그런 식으로 네이밍을 한 겁니다. 악마의 이벌도 이 있잖아요. 어떤 내용들을 주로 다루나요? 네, 자료 화면을 이제 보시면은 예. 확실히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뭐 예. 경제, 정치, 또 과학, 사람 뭐 여러 가지를 다루는데 여기서 다루는 내용이 이 다큐멘터리가 표방하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거를 좀 격하게 들릴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5분 동안의 강력한 세뇌다 이렇게 예, 부르고 싶을 정도로 문제가 되는 어떤 내용을 음악을 깔고 이게 이제 특징이 이 다큐멘터리는 보통 나레이션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나레이션이 전혀 없고 자막과 음악으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의 뭐 뮤직비디오를 보는 듯이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야기하는 논리에 그대로 이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예.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10년 동안 1309화가 방영이 됐는데요. 예. 오래 끌어왔군요. 10년 예.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오래 끌어왔고 예, 누적 어떤 주제들을 다룹니까? 무슨 예를 들어서 뭐 말하자면 실업률이면 실업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말하자면 경제로 분류가 돼서 어. 경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는데 경제 시리즈 이래서 1년에 한 번씩 뭐 25부작도 하고요. 뭐 3년에 걸쳐서 계속 25부작, 25부작, 25부작이니까 굉장한 분량인데 그 5분짜리입니까? 네. 그럼 5분짜리를 25부작이라면 25회를 그렇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다루고 뭐 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정부냐 시장이냐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다루고 민주주의는 또 민주주의대로 따로 다루고 교육 의제도 다루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누적 히팅 수를 보니까 제가 오늘 한번 보고 왔는데 2,200만 건 정도에 이르는 누적 히팅 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책으로도 엮여져서 나왔어요. 이 지식 채널 2를 가지고 왜 옛날에 그 자본주의 시리즈 자본주의 가지고 책을 그것도 이 엮듯이 시리즈였나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그건 이제 자본주의 다큐를 가지고 한 거고 이거 같은 그 자본주의 경우에도 시리즈 제가 기억나는 게 그거는 미국의 그 약간 뭔가 의심스러운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는 그걸 뺏겨 가지고 낸 네.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이제 이 논술 공부하는 학생들 뭐 필독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 소개가 되고 판매가 되기도 했는데 이 지식 채널 2 같은 경우에도 주니어 지식 채널 2 세상을 보는 다른 눈 그래서 5권 시리즈가 나와 있고요. 성인용으로는 지식 2 가슴으로 읽는 우리 시대의 지식 이래가지고 8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히팅 수가 2,200만 건 같으면 적지 않네요. 네, 적지 않습니다. 이게 다시 보기만이니까요. 예. 이게 이제 실제 방송될 때 보는 시청자들을 또 고려를 한다면 더 많겠군요. 많은 거죠. 예. 예.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네, 첫 번째 자료 화면이 이게 가장 인기 있는 동영상으로 10년 동안 뽑혔던 건데요. 주제는 교육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 다큐멘터리의 이름은 공부 못하는 나라입니다. 공부 못하는 나라 어느 나라일지 한번 맞춰보시죠. 다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이게 경쟁력이 있는 독일 교육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꼴찌도 행복한 교실 독일 교육 이야기 그래서 이 동영상을 제가 지금 짧게 보여드리는데 이게 바로 지금 10년 동안에 사람들이 가장 인기
뽑은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이 핵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독일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교육인데 그 강한 교육의 핵심은 학생들을 놀게 하고 경쟁시키지 않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후에 보니까 뭐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고 이런 것들이 후에 보니까 독일 경쟁력의 원천이더라라는 거를 5분 동안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혹시 다른 네, 다른 네,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시면은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네, 이 사람은 미국 벤처 투자자 닉 하나우어라는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은 이제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저명도가 있는 사람인지는 제가 뭐 벤처 투자자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지금 아직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테드가 공개를 꺼린 저거 이제 거기 있는 자막이죠. 네, 예. 테드가 공개를 꺼렸다.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공개를 꺼렸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저임금을 15불로 인상하자고 시애틀에서 주장을 했고, 그거를 시애틀의 시의원이 받아들여서 입법화에 성공을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여러 주와 도시들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했다. 그리고 근데 이것이 이 프로는 최저임금에 대한 반대로는 없는 모양이죠. 네, 그거는 발견하지 근데 못했습니다. EBS가 반대로는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EBS는 우리가 다 알듯이 교육 채널이지 예. 않습니까? 그 그러면 최저임금의 교과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비숙련자들의 실업이 늘어난다는 것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그렇죠. 그건 전 세계 교과서에 있는 내용. 근데 EBS가 그걸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심지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 다큐를 보면은 그런 경제학의 논리는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경제학자들이 참 그런 역대 노벨 네. 경제학상 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네. 얘기네. 그리고 이제 지금 다음 그 동영상을 좀 보시면요. EBS가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세계 경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저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폴 폴 크루그만입니다. 폴 크루그만이 이야기하는 경제 해법이 바로 이 세계가 따라야 할 어떤 경제의 표준처럼 지금 이제 만들어진 다큐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등을 줄이는 더 쉬운 방법. 이게 뭐냐? 이 지금 돈 찍는 거죠. 네, 폴 네, 크루그만 돈 찍으라 그러는 그렇죠. 사람. 긴축 재정 잘못됐다. 긴축 정책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긴축 재정 안 하고 돈 자꾸 풀면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해지죠. 그렇죠. 그리고 부자들에게 멍청이들의 더 많은 경제학이죠. 세금을 걷어라. 이런 내용을 EBS에서 다큐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이거를 책으로 묶어내고 지금 저 장면은 뭡니까? 부자들은 저렇게 은밀하게 로비를 하고 뭐 음모를 부시 꾸민다 이런 정부에서 건가요? 저런 식으로 대기업 법인세를 깎아주고 아까 소득세 깎아준 게 나왔고요. 지금은 이제 법인세 깎아준 거를 나오는데 이런 거를 통칭해서 이제 부자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큐에서. 예. 그리고 상속세를 폐지했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기회의 나라가 보시면 그들만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시청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EBS가 이런 일방적인 방송을 마음대로 무식하게 내보내도 되나요? 참 정말 걱정되네요. 전에도 그 주필님과 말씀을 나눴었는데 EBS라는 게 예. 지금 어떤 그 관점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예. 그런데도 이런 방송을 생각하는 힘을 기르게 하겠다라고 교육방송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있어서 요즘 EBS라는 것은 교과서보다도 더 강력한 교육 수단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그런데 이런 다큐를 보게 되면 학생들은 이거를 진리다 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최소한의 균형이라는 그런 그 입장도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월스트리트저널 칼럼을 정규제 뉴스 독자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네. 15달러 얘기는요. 예. 지금 그 힐러리 클린턴도 15달러를 주장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주장을 자기들은 마치 그게 국민들이 알아야 될 상식인 것처럼 네. 지금 보도하는 편향적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
큰일이군요. 조금 전에 얘기한 시애틀뿐만 아니고 샌프란시스코도 네. 이제 그 15달러를 하거든요. 근데 샌프란시스코의 소득 분배 지수는 르완다나 과테말라 정도로 심각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실업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극도로 심해져요. 네.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다 거짓말로 저기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저 시장에서 돈을 자꾸 풀면 정권 투자자만 유리해요. 그 있는 자에게만 유리하다고. 근데 저 폴 크루그만은 계속해서 돈을 풀라고 케인즈의 무슨 극단적인 케인지안이 돼가지고 케인즈가 아마 자다가 벌떡 일어날 것 같은데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 딸이 쥐보다 크다는 게 피케티 얘기인데 네. 참 쟤들은 정말 한심하군요. 네. 지식 채널. 근데 저렇게 하고 있는 지금 10년째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식 채널 2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이 EBS가 그렇습니다. 이거를 시청하는 층이 학생들이 아무래도 많겠죠. 교육방송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그렇게 표면으로 떠오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학생들은 이거 보면은 그렇구나. 교육방송에서 어른들은 잘 안 보고. 잘 안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이게 10년 동안 이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프로그램이 과연 양질이어서 그랬느냐. 일주일에 하나씩 합니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회가 방송됩니다. 재방송도 하고 있고요. 3회라면 일주일에 3개씩 하는 네, 거예요? 3개씩. 그러니까 굉장한 그럼 분량이라고 상당한 할수 자원이 있습니다. 투입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그래서 여러 사람이 매여야 되고. 네, 이것은 EBS의 대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예. 뭐 안 건드리는 이제 그 안 다루고 있는 주제가 또 없고 앞서 제일 인기 있는 동영상을 아마 전편을 보시면 지식 채널 2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위험한 프로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독일의 교육 문제를 그렇게 경쟁이 없어서 최고의 교육이다라고 도식화시키는 것을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그렇구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못 갈 아이들은 대학 갈 수 없다라고 교육제도가 되어 있는 독일의 상황. 아마 한국 부모님들이 그런 독일을 저 다큐를 보고 오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독일의 교육 제도를 얘기하면 제가 또 1시간을 떠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5분에다가 아주 차마 단선으로 얘기를 담는 할 거죠. 수가 없군요. 네. 입을 떼면 길어집니다. 네. 참. 그리고 얼마 전에는 사실 뭐 얼마 전이라고 하긴 어폐가 있습니다만 지식 채널 2가 얼마나 과감한지를 볼 수 있는 사례가 그 세월호 사건으로 한참 예. 사회가 뜨거웠을 때 예. 지식 채널 2에서 만든 또 5분짜리 다큐를 예. 만들어서 방영을 했는데요. 그게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도 자료 화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예. 네, 이게 세월호 사건 이후에 가장 뜨거울 때 나온 영상입니다. 네, 동요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네, 이게 이제 분향소까지 가야 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이게 이제 세월호 사건을 학생들이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이 다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다수 고등학생들 네. 네.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기를 수동적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세월호 사고라는 것은 그 현장에 있던 그 이 희생된 학생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이제 학생들 인터뷰를 쭉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말미로 가면은 네, 이걸 지금 툴바를 옮길 수가 있을까요? 지금 거의 끝으로 가면은 네. 이렇게 끝으로 가면은 이제 무능한 사회에 책임감 없는 어른들에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거 우리 청소년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말미로 가주시면은 이제
네, 이게 뭐 집회 장면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세월호 집회 장면을 뭐 고스란히 따서 보여주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네, 보시면 이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분석들은 다각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유의미한 분석이 왜 불법으로 그렇게 배를 고치고 승선 인원을 초과해서 태우고 무리한 운항을 하였는가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가격 규제를 하고 경쟁을 도입하지 않는 이런 그 낙후된 어떤 그 선박 운영 제도 이런 것들로 굉장히 많은 이제 비판이 나왔었는데 완전히 저 보니까 감성적으로 이제 감성적으로 학생들에게 그저 IQ 두 자리 수준에서 만드는 네. 거예요. IQ 그래서 두 자리 수준에서 아주 감성적으로 만드는 네. 건데 저기 보면 이제 집회 장면이 나오고 예, 실황들을 이렇게 다 따서 보여. 지금 세월호 집회 그래서 장면이지 그 이제 않습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나가서 데모하라는 얘기 같군요. 그래서 이런 다큐를 그렇게 가장 이제 사회적으로 이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뜨거운 시점에 이렇게 이제 교육 채널에서 이 그 지시가 잘못된 전격적으로 거지. 예를 들면 세월호 같은 경우에 가만히 있었던 애들이 문제다고 주장하는 일부 어른들이 있는데요. 그 잘못된 지식이에요. 그 선장이 예를 들어서 적절한 시직에 퇴선 명령을 하지 못했던 이유들도 있고 일찍 나가서 물에 뛰어들면 먼저 죽어요. 그 물 온도가 1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지금 주장을 말도 안 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참 세월호 사건을 가지고 저렇게 지시를 안 따르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지시라는 것이. 누가 거기에 사람이 튀어나와서 마지막 순간에야 물론 뛰쳐나와야 되는 건데 마지막 순간에 물론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 선장은 징계를 듣고 하는 건데 그게 일찍 뛰어내린다고 되나요? 참 그래서 무식한 저런 주장을 그래서 가만히 이런 있지 말라는 네. 식의.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굉장히 이게 이제 주필님이 언제 한번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몇 편만 보셔도 이게 갖는 지금 이 지식 채널 2라는 그 프로그램이 갖는 흡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음악. 아니 근데 주제에 여러 맞는 가지 음악도 주장은 들어있고. 사회에서 있을 수 네. 있는데 저런 일방적 주장을 EBS가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저런 그동안 일방적 주장을. 네, 근데 10년 EBS가 동안 얘기가 안 국민 됐던 거죠. 세금과 KBS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EBS에서 저런 식의 말하자면 공공방송이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그것을 아직도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군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어떻든 EBS 사장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아무 정신없는 사람이 사장으로 앉혀 있고 제가 볼 때는 일부 좌경화된 세력들이 EBS의 말하자면 편성을 장악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고 그런데요. EBS에 대해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제보도 많이 해주시는데 네. EBS 이제 수능 특강의 이제 강사들의 그 예. 강의 내용의 문제라든지 지난번 왜 방송에서 우리 최진기 씨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 김재동의 톡투유의 주요 패널 이제 이런 분들도 전부 이제 그 학생들의 이 사교육 시장에서 올라온 스타들이거든요. 뭐 사교육뿐만 아니라 공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실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떠드는 교실의 조그만 독재자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게 지식의 겸손이라는 것인데 교실에서 조그만 독재자가 되어가지고 애들을 마음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철없는 교사들이 많죠. 재밌게 봤습니다. 말이 재미있다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에도 좀 지식 채널 이들 좀 더 분석해 줘도 좋고요. 네. 어떤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지도 좀 한번 들여다봐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전희경 총장 모시고 방송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근데 EBS 문제는 제가 전에 이 자본주의 몇 부작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저것도 어디에선가 뺏겼을 겁니다. 자본주의 5부작 그거 보면 왜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의 무슨 단체입니다만은 독일 말로 자이트가이스트라고 시대정신이라는 말을 쓰는 단체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껴서 틀었어요. 그래서 마치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이 의자 뺏기 놀이처럼 노래를 부르다가 의자 숫자는 모자라고 사람 숫자는 많고 의자를 차지한 사람은 살고 의자를 못 차지한 사람은 죽고 이런 게 자본주의 체제다 이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나 아마 그 프로였지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EBS 문제는 점점 제가 우리 전 총장에게 들어볼수록 심각하다. 뭐 저 잘 평소에는 못 보게 되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아마 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런 교육을 받고 자란 어린애들이 그래도 요즘 굉장히 건강하고 하다는 것 자체가 참 정말 다행스럽고 뿌듯한 오히려 참 아이들이 대단하다. 저런 어떻게 보면 참 쏟아지는 엉터리 정보 속에서 그래도 건전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다행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고맙습니다.